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상진 클라우드 전문가이고요. 오늘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통합지원센터의 오픈업을 통해서 오픈소스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자 저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는 EMC라는 회사와 IBM 그리고 레드햇을 벤더로 뭐 스모로직이나 현재는 벨타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한때는 JTBC에서 개국할 때 근무를 했었고요. 당시에는 그래서 뭐 방송 기술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오픈 소스는 레드햇에서 올해 한 5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서적도 일부 썼고요. 최근에는 데브옵스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오픈소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픈소스와 기업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픈소스는 어떻게 진화하게 되는지, 그리고 오픈소스가 일으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오픈소스 클라우드의 시대, 예, 그리고 오픈소스는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 중요한 팩트가 됐다는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오픈소스는 오픈소스는 사실 리처드 스톨만이 주창했다고 할 수 있고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팩트인 수정하여 재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GNU에 대한 라이센스 체계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91년도에 이제 리눅스 커널을 배포하면서 GNU 리눅스가 사실 오픈소스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근간이기도 하다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소스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OSS라고 하는데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일단 공개되어 있고 핵심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복사, 수정, 재배포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자기거가 된다는 건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사용하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고 다른 의미로서는 만약에 오픈소스 기본으로 뭔가 수정을 가했다고 하면 그 라이센스 체계에는 그 수정을 가한 것을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오픈소스라고 해서 공짜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그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을 내가 수정하고 사용하는 것은, 배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걸 다시 또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는 해당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그런 라이센스 체계가 내가 사용하는 조건이랑 잘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스를 공개한다라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무료라고 생각하는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프리 소프트웨어는 보통 기준이 개인 사용자일 때는 대부분 프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에서는 그 라이센스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프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에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잘 점검을 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오픈소스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오픈소스에 집중하고 잘 활용하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장점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기업이 사용하는 클로즈 소스라고 하는데 근데 보통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코드를 그러니까 뭐 페이턴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에 반해서 오픈소스는 잘 오픈되어 있어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 수정하실 수 있고 재배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그 고도화 개발을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핵심이고요. X86 시스템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점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의 버금가는 기능과 기술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만든 솔루션들이 어쩌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사용하는 솔루션으로 써도 될 것 같다라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굉장히 트렌드를 앞서가고 신기술을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기술이 나오자마자 그것을 커뮤니티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게다가 더불어서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테스트 환경도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또 검증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솔루션도 안정화되고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서비스로도 만들어 사용해도 될 만큼 수준에 올라간 게 된 거고 그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나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오픈소스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그리고 많은 경험치가 쌓이는 솔루션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픈소스를 이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상용이나 이제 조금 전에 보였던 클로우드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나 프리웨어를 구분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표시를 딱 그 좀 중요한 것들을 해준 게 있는데 프리는 원본 제공자가 정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원본을 내가 배포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픈 소스는 그 라이센스 체계가 공개한다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프로젝트 개발한다면 언제나 그걸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같은 OSS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 유지 보수가 없고 내가 자체적으로 셀프 힐링 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배포되기 때문에 그 우수한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접근이 용이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수정 배포 완전히 온리 사용하는 용도로만 하신다고 하면 마치 비용이 전혀 안 들 수 있는 하지만 사실은 솔루션이다 보니까 취약점도 발생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오픈소스를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기업이 쓸 수 있게 유지해주는 유지보수 계약을 맺거나 서포트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오픈소스와 엔터프라이즈는 어떻게 연결되냐? 혹은 뭐 오픈소스를 기업들이 어떻게 쓰냐? 라는 내용인데 오픈소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신기술을 원천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고도화를 투자하고 있고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솔루션은 혹은 또는 중요한 기술 팩터로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큰 프로젝트 안에서 각각의 로고를 가지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들이 핵심 기술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고 실제로 그 기술들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솔루션화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걸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고 특수한 환경을 만들지 않아도 쉽게 쓰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지게 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새로운 신기술이나 클라우드나 컨테이너나 혹은 뭐 하드 AI, 머신러닝 뭐 많은 것들의 그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실제 비즈니스 업무로 만들고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로직을 서비스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그걸로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도 많아진 게 사실이고요. 그 핵심에는 4차 산업혁명이나 클라우드 기술, 커넥티드 초고속 인터넷, IoT 막 이런 것들이 막 움직여서 만들어지게 된 것들인 거. 많은 그 컨설팅 업체들과 미래 산업을 예측하는 기업들은 오픈소스의 이러한
안정성이 좋아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예측을 했었고요. 실제로도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은 오픈소스를 적용하지 않고서는 신기술, 새로운 바뀌어가는 온라인 비즈니스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게 사실이고요. 그것들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본인들의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사용하게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쿠팡이나 그다음에 뭐 대한항공 이런 그다음 롯데카드 뭐 이런 기업들이 클라우드 베이스로 그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게 사실은 오픈소스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솔루션들이 융합되어서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는 아키텍처 위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도 내부에서 이 개발된 코드를 클라우드나 컨테이너나 오픈소스화 되어 있는 솔루션에 얹어서 트렌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쟁하고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을 내놓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IaaS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미 아는 것처럼 2017년 이후로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많은 기업들이 컨테이너 클라우드에 마이크로 서비스, 오픈 소스, 뭐 오픈 API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마이 데이터, 그다음에 많은 기술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것을 내재화하는 데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플러스 오픈소스 서포트 기업, 그다음 뭐 서브스크립션, 그리고 순수한 오픈소스 커뮤니티 자체 개발되어 있는 스태프들의 신기술 적용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포함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픈소스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냐? 오픈소스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개인들이 정말 엄청난 수의 커뮤니티의 기술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노력들은 많은 커뮤니티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것들을 다시 엔터프라이즈로 넘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레드잇이나 뭐 유사한 오픈소스 뭐 구글, 뭐 VMware나 뭐 다양한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자신의 서브스크립션 모델에서 나온 이익을 다시 커뮤니티로 돌려주고 그 커뮤니티에서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또 발달된 내용들이 다시 커뮤니티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솔루션으로 가고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쓰면 그 기업의 이윤이 다시 커뮤니티로 돌아가서 커뮤니티가 발전하는 상생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요. 그 상생하는 구조에서 엔터프라이즈가 잘 오픈소스 기술을 쓸 수 있는 환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솔루션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솔루션을 만드는 게 다시 엔터프라이즈로 돌아가서 엔터프라이즈가 커뮤니티로 돌아오고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면서 커뮤니티와 솔루션들이 같이 발달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픈소스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가장 많은 기술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소스의 근본으로 갖고 있는 게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차세대 기술의 아키텍처가 오픈소스의 클라우드 기술, 오픈소스의 컨테이너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의 컨테이너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컨테이너 네이티브의 컨테이너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브옵스와 데브 컬처의 변화가 최적으로 믹싱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콜 택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콜 택시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 택시를 쓰고 우버 택시를 쓰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그 형식의 프로세스나 비즈니스 로직이나 그 시장은 그대로 있어요. 콜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도 바뀌지 않았고 콜 택시를 실제로 운영하는 드라이버들도 택시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두 사이에는 굉장히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콜택시 사업, 소규모의 콜택시 사업들이 리가시로 운영되는 것이 지금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이용해서 다양한 택시 사업자들이 더 이상 통합 콜센터를 쓰지 않고 매칭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바일 페이와 연동되어 있는 스마트 택시 부킹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죠. 배차 시스템과 소규모로 운영되고 지역 단위로 되어 있었던 리가시 운영 시스템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대면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택시가 운영하는 기존의 택시 콜링 시스템의 변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그 중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들이 핵심 요소로 동작하고 X86 시스템들이 된 거죠. 그럼 오픈 소스의 클라우드 제너레이션은 뭐냐? 그거는 사실은 그 핵심의 중앙은 X86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게 성능을 좋아지게 된 거고 그 중에 하나는 기존의 리가시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우수한 성능을 가져가는 솔루션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바이듀럴 모델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오픈소스 시스템으로 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오픈소스 리눅스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세상을 좀 더 기존의 메인프레임 유닉스들이 가지고 있는 IT 트렌드를 다 흡수해 가면서 변화하는 그 가운데에 클라우드와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IoT, 머신러닝, 빅데이터 그리고 데브옵스 컬처, 컨테이너 클라우드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많은 영향을 준 거고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커먼 X86 하드웨어 성능이 높아지고 유닉스 시스템을 대체하고 그 유닉스 시스템을 대체하니까 그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바꾸는 주도권이 기존에는 메인 밴드 유닉스 시스템이나 큰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회사에 있던 것이 비즈니스 로직을 태울 수 있는 시스템 실제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고객 쪽으로 넘어오게 트렌드가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고객이 오픈소스를 이용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이 숨기고 있었던 기술을 점차적으로 빠르게 적용하고 서비스 로직에서 바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것들은 이제 스토리지 부문에서도 오픈소스 X86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 엔진이까지 나오게 된 거죠. 스토리지라고 하면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솔루션, 스토리지 솔루션마저 이제 X86 시스템이 소프트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가지고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된 거죠. 분산 스토리지가.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던 시스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X86 시스템으로 하이퍼바이저를 가지고 오픈소스 클라우드 솔루션을 만들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다양한 하이퍼바이저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곳에서 구동하고 확산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오픈소스의 지금 트렌드는 오픈소스를 알 수 없으면 잘 모른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 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과제 중에 IT 인프라스트럭처의 전환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바꾸고 거기에 더불어서 컨테이너라이즈도 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운영할 수 있는 데브옵스에 이르는 길까지 오게 된 거죠. 결국에 제가 계속 이어나갈 얘기 중에 하나는 오픈소스의 트렌드가 이끌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클라우드로 바뀌고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 그리고 그 클라우드 컨테이너 클라우드 베이스로 변화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와 데브옵스 컬처까지 움직이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첫 번째로 오픈소스가 어떻게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